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 항상성 유지 중 두 번째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밥을 안 먹거나 또는 염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체온 조절의 경우 그 촉각을 다투게 되며 너무 고온이 됐을 경우에는 또는 너무 저온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 효소가 변성이 될 수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체온 조절은 매우 위급하게 조절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 즉 편안한 상황에서 관여하는 이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의 강화와 완화를 통해서 조절을 하며 부교감 신경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체온 조절의 경우 그래서 호르몬과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며 주의할 두 번째 용어는 발생과 생산, 방출과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 구분 정확하게 해두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을 한번 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의 경우 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가 따뜻하다 또는 피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액은 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들은 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이 흐르게 되면서 혈액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감지하는 구간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센서 역할을 하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뇌의 시상하부의 경우에서는 주변 온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걸 통해서 내가 설정 온도, 즉 목표 체온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라고 하는 자극을 통해서 시상하부 온도가 낮음이 감지가 되면 내가 목표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요. 덥다라고 하는 시상하부 온도가 높게 되면 설정 온도를 낮추어서 체온을 낮게 해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의 감지 및 조절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가 되며 온도 조절 중추, 즉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조절을 해서 온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 생산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열 방출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몸에서 당연히 대뇌를 통해서 옷을 입을 건지 벗을 건지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과 신경계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은 교감신경의 완화와 강화, 이외에도 추울 때 근육이 부르르 하고 몸을 떠는 걸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데요. 체성 운동신경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성신경이라고도 말을 하죠. 호르몬의 경우에서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자극이 들어갔어요. 감각신경을 통해서 추위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간뇌의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게 되고 호르몬은 TRH, 그 다음 전엽에서 TSH,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 T록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elease, 자극하는 호르몬, 방출 호르몬, stimulate, 자극해라. 그래서 T록신이 분비가 된다. 외울 때는 QRSTUV 해서 알파벳 순으로 외워달라라고 했었고요.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또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이 되면 에피네프린, 교감신경에서 교감 절후에서 분비되는 이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결국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물질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면 ATP와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열로 체온, 즉 열을 많이 만들어내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도 촉진시켜서 교감신경이니까 포도당과 산소를 빠르게 간과 근육으로도 공급을 해주게 되죠. 이외에도 간뇌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 강화 외에 체성 운동의 작용으로 근육의 떨림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교감신경을 통해서 털이 바짝 서게 되며 피부 근처에 혈관들이 수축하게 되어서 피부는 창백하게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었던 열들을 심장 쪽으로 가까이 해주고 주변의 말단부들이 열이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이 되면 손끝, 발끝부터 동상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피부가 하얗게 질리는 것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놨던 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오한이 들게 되면서 털들이 바짝 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피부가 하얗게 질리는 걸 통해서 이 아래쪽이 추위 자극이 들어갔었을 때 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결국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간뇌 시상하부에 더 이상 이러한 자극이 필요 없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가 들어가게 되면 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외부로 열 발산하는 작용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왜 열 발산이냐면 체액은 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열들을 줄여주게 되면 외부로 열이 안 나가게 되면서 내 몸 안쪽으로 열 발산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털을 마찬가지로 바짝 세우게 되면 이 주변에 공기가 갇혀지게 되면서 마치 하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공기층에 옷을 입은 것처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즉, 내 몸 안에 있었던 열들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온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TRH도 적게, TSH도 적게, 티록신도 적게 나오게 되면 물질 대사가 억제가 되고요. 이외에도 간뇌 시상하부가 땀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서 이 땀이 액체에서 기체 상태가 될 때 기화열을 통해서 내 몸에 있었던 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되면서 털들은 뉘어지고 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이후에 털들이 뉘어져 있으며 피부가 불그스름하게 되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됐을 경우 피부를 보시면 열이 나가고 있는 아지랑이가 피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열 발생량은 감소하고요. 열을 발산, 외부로 내보내는 건 증가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요. 떨어졌다면 간뇌 시상하부의 음성 피드백 작용을 통해 더 이상 하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작용을 넣게 됩니다. 이것처럼 교감신경의 강화, 약화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평상시와 달리 저온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설정 온도를 높여야겠다.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더위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설정 온도를 낮추어 주어서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감의 촉진, 교감의 완화를 통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역 자극과 니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체온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이때는 체온 조절 중추에 자극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외부 자극이 들어가서 체온 변화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이때의 체온 변화를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되면 조절 반응을 통해서 체온이 변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단계는 이렇게 되는데 체온 변화는 위쪽과 아래쪽, 즉 원인과 결과 두 군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에 자극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단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체온 변화는 앞선 변화가 아니라 조절 작용 이후의 체온 변화이기 때문에 저온 자극을 했었을 때 그 결과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고온 자극이 들어갔을 때 체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열이 발생한 것이고요. 2번 구간에서 열이 발산되어서 체온이 떨어진 결과 이렇게 체온이 변화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자극, 외부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조절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체온 조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고온 자극이 들어갔더니 체온이 올랐고 그 결과 땀이 분비가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의 경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차가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땀 분비가 많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얘가 원인이었고 얘가 결과였다면 땀이 분비가 된 동안 체온은 서서히라도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개형을 보여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 원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절작용인 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문제와 아래쪽의 문제들은 모두 시간에 따른 체온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각 다른 자극이 다른 장소에 들어갔었음을 알 수 있어서
개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극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도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종 정리, 정상 상황에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즉 중추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중추의 자극, 즉 얘는 센서이기 때문에 높아졌다, 더워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 시상하부가 더우니까 열 방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즉 발산량이 커지게 되면 정상보다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열을 발생하는 양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열 발생량이 됩니다. 열을 발생할 때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져야 되며 땀은 열 발산할 때 많아져야 되겠죠. 기초체온보다 시상한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추위를 느끼게 되고 열 발생을 많이 해서 체온을 높여주게 되고요. 기초체온보다 시상한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위를 느껴서 열 발산이 높아지게 되며 체온을 낮춰주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체온 조절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시간에 체내 삼투압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